들어서 음양각을 먹었던 그 양들이 좀 교접을 많이 한다, 뭐 많이 거느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음양각을 또 많이 먹으면 불임이 된다. 발기는 좋아지는데 뭐 불임이 된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습성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본초학 수업보다는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형색기미성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어요? 형색기미성으로 본초를 좀 봐야 된다. 본초를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영림사 본초학처럼 효능주치별로 모아놓는 경우도 있고, 의학인문처럼 풍환서숙조화를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나눠놓는 경우도 있고, 본초 집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의학인문 이천 선생님이 베낍니다. 원래 이제 이천 선생님은 요즘 이제 만약에 나왔으면은요, 그 표절 대망이에요. 동의보안 같은 경우는 허 선생님은 자기가 이제 표절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인용을 했다라고 이제 써주는데, 그 이천 선생님은 인용을 할 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이제 자기가 쓴 글인 것처럼 이렇게 쭉 써놓습니다. 그 보면은 본초지교를 이렇게 거의 총론도 그냥 거의 갖다 박아놓고 특징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풍환서숙조화를 이렇게 나누어놨던 본초는 이제 의학인문이 또 독특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습초류, 방초류, 기원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많이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근데 문제는 기원식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본초에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학교 같은 경우도 화피라는 게 분명히 지금 본초학 교재에서는 영림사 책에서는 이제 자작나무가 기원식물이 돼 있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돼 있는데 벚나무거든요. 국산 벚나무 화피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써보게 되면 국산 벚나무가 폐혈을 끊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산 자작나무를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국산 벚나무를 해서 근데 방해화편에 보면 분명히 국산 벚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가 그렇게 나오고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제중학교에 맨 처음에 들어오셔서 항상 고민되는 얘기가 과연 제니가 뭡니까? 5, 6년 전만 하더라도 양위군이냐 뭐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쪽에서는 저희 아버님 때만 하더라도 잔대가 재미였습니다. 사삼은 더덕이었죠, 당연히. 더덕나무 무쳐서 먹는 거가 맛있죠. 더덕나무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서는 고추장 양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사삼은, 그 더덕은 정말로 향이 좋아요. 냄새도 괜찮고, 먹기도 괜찮고. 근데 잔대는 향이 없어요. 근데 걔를 어떻게 나물로 무쳐 먹어요? 그리고 사삼은 작고 잔대 훨씬 더 커요. 안에는 똑같이 다 비어 있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더덕은 냄새가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제니는 잔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는 요리를 못 해 먹죠.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는 잔대, 제니가 8종류가 유통돼요. 중국 가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니가 가격이 7,800원이었어요. 사삼이 12,000원이 넘었었거든요. 제니가만 수발창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삼의 독을 없애주고 여자들 부기를 빼주는데 묘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니를 쓰는데 아버님한테 배웠을 때는 인삼의 양의 3배를 쓴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삼 쓸 때 한 손 쓰지 않습니까? 제니를 3전 썼어요. 근데 이제 7,800원이니까 3전 써도 문제가 없었던 거야. 제중학교도 이제 제니가 많이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역전을 했어요. 사상값보다 제니 값이 더 비싸. 공부방에서 어떤 원장님이 제니가 없어서 그런데 사삼으로 써도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써야지 어떡합니까? 써야죠. 중국 가서 이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용어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포삼이라는 약을 쓰자라고 해서 중국은 포삼이 있어요. 그 제니 8종 중에 하나가 이제 포삼입니다. 포삼을 선택을 한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잔대, 즉 제니보다 포삼이 청열작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청열작용도 강하니까 인삼의 부작용은 결국에는 신번 흉민이잖아요. 가슴 답답하고 열이 올라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 안심지제가 있어서 잠이 잘 옵니다. 모든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죠. 저는 왜 이렇게 부어요? 아니 보면은
죽는 게 아니라 살찌는 건데 그냥 항상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물만 먹어도 좋아요. 근데 이 부기가 안 빠져서 살이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니가 들어가면은, 그 포삼이 들어가면은 부기가 또 잘 빠져요. 여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백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제 삽주를 가지고 백출을 사용을 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뚱뚱한 삽주, 백출, 마른 삽주, 창출 이렇게 해서 배웠거든요. 뭐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서는 기원백출이 막 한참 유행을 할 때에도 기원백출을 제가 안 썼었어요, 일부러. 중국 가서 직접 보니까 다 기원백출이에요. 다 기원백출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삽주를 갖다가 백출을 안 쓰니까 기원백출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원백출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뭐 가격 차이도 크게 별로 안 나더라고요. 기원백출에 보면 밑에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애들이 있어요. 밑에가 이제 구멍이 안 뚫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뭘까? 왜냐면 기원백출을 처음 접근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밑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밑에 구멍이 안 뚫려 있는데, 보니까는 1년생 정도 되면은 밑에 구멍이 안 뚫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자기네들은 밑에 구멍이 안 뚫린 애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은 이제 막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막힌다. 밑에 구멍이 뚫린 기원백출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쭉 보니까 밑에 구멍이 뚫린 애들이 보면 대부분 다 2년생 백출이 많더라고요. 제중학회는 이제 밑에 구멍이 뚫린 백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다량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오래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밑에 구멍이 없는 것들은 다량 사용하거나 오래 쓰게 되면 이제 막히는 거고. 저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백출을 많이 쓰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창출은 많이 쓰면 그냥 속만 쓰리고 말거든요. 근데 백출은 말이 건비조속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삽주를 갖다가 한 3전씩 쓰고 이렇게 하면 도리어 백출을 먹고 설사를 해요. 많이 안 쓰게끔 그렇게 썼는데, 삽주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였던 거고, 뭐 기원백출을 사용을 하면은 다량 쓴다든지 오래 썼을 때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데, 이것도 얘기해가지고 또 많이 보시면 그다음부터 또 구멍 뚫린 백출이 또 가격이 비싸지지 않을까. 제중학회에서 뭐 쓰면은 조만간 다 올라가더라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8,000원밖에 안 했던 연하인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5만원까지 연하가 올라갔는데, 연하이 같은 경우는 뭐 미얀마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긴 했는데, 하여간에 좋은 백출은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백출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원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천 쪽에 가면은 이제 허와치 시장에 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자기들 프라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사천이 좋냐? 무조건 사천이 좋다. 얘네들은 답은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천이 기원식물이고 그래서 좋다. 정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천패모하고 절광성 패모하고 보면 절광성 패모가 더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천패모는 정말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셔서 넣어야 돼요. 7개, 7푼이면 7개 이렇게 넣고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절광성 패모는 크잖아요. 가격도 싸고. 천패모는 뭐 비싼 거는 몇십만 원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약에다 넣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가미기름탕에다가 기관지 약한 애들 이제 천패모를 넣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세서 넣더라고요. 세서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 되면 도량령이라든지 개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또 해드릴 텐데, 가격대가 확실히 비싸면 좋죠. 뭐 2 플러스 1등급 한우하고 그냥 질긴 한우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이 하는데 가격대가 차이가 나면 당연히 비싼 게 맛있고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공부하실 때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제니를 세배량을 쓰잖아요. 예. 그거가 이제 기준인데 예. 주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을까요? 요즘 보니까 이제 저희 학회에서도 솔직히 저희 학회 약이 좀 많아요.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저희 학회 감자 생탕이 지금 제일 큰 문제거든요. 보온전으로 줄일 수 있는 약재들은 보온전으로 줄이면 되는데, 감자 생탕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다 가감만 조금만 넣으면 약속이 안 돼.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한의 선생님들이 진짜 똑똑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대비로 해가지고서는 줄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감자생탕 한 재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60% 감자생탕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줄이시더라고. 그래서 대단하시다. 나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 해봤거든요. 반 처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 처방이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쪽 원장님들 얘기로는 괜찮대요. 맨 처음에 제중학회 들어와서 약 다렸을 때 실수를 많이 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감자생탕입니다. 감자생탕으로 해서 약을 다리면 갑자기 약이 물 조절이 잘 안 돼요. 물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약제 중에 하나가 감자생탕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방, 뭐 70%방 가감을 이렇게 다 붙였을 때 약제 총량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수리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동의보감에서 허준 선생님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아이디어한 약제 총량은 한 제가 한 량에서 한 량 반 정도가 제일 아이디어한 약제 총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리학적으로 보면은 50호이기 때문에 다 합쳤을 때 1량 내지는 1.5량 그걸로 해서 역산을 해가지고서는 약제를 조절하시는 그런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생각 중인데 그건 아직 제가 실험을 못 해봤어요. 요번에 첨약권고 이렇게 하시면서 막 3.5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쪽에 계산이 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